자, 오늘은 이제 7장 유기화학 배우도록 할게요. 유기화학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처음에는 알칸. 알칸은 뭐냐면은 탄소와 탄소가 모두 다 단일 결합을 연결해요. 예를 들면 이런 프로폰. 그 다음에 알켄. 얘는 이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알킨. 삼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틱이라고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고리를 이루는 화합. 예를 들면 벤젠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질 텐데 앞부분 파트는 요 네 개의 종류의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알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칸. 알칸은 카본과 카본이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카본에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3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본과 카본 사이 결합이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오른쪽과 왼쪽 카본의 sp3 오비탈의 시그마 결합으로 설명이 돼요. 반면에 여기 카본은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어. sp3를 사용할 때랑 sp2를 사용할 때는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시그마 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드 엑시스가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때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은 sp2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여기 카본에 p 오비탈 하나가 남거든요. 여기도 p 오비탈이 남고 여기 p 오비탈이 남고 이 두 개의 p 오비탈이 오버랩을 통해서 무슨 결합을 하게 되냐면 파이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돌아가기가 힘들어. 여기 여기 CH2의 그룹하고 여기 CH2 그룹이 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파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버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쉽게 돌아가고 쉽게 돌아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림 7에 3에 보다시피요. 이렇게 알칸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알칸 분자야.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꺾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얘하고 얘는 똑같은 알칸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회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전해가지고서 다른 분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분자라는 거죠. 이게 왜 돌아갈 수가 있냐?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서는 명명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유기화학 분자가 있거든요. 유기화합물.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이름을 부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카본이 세 개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판이라고 부릅니다. 카본이 네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탄. 카본이 5개로 되어 있는 것을 있을 수가 있어요. 펜탄. 카본이 6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헥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테이블 7.1에 보면은 탄소 숫자에 따라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려져 있어. 탄소 하나짜리는 메탄, 2개짜리 에탄, 3개 프로판, 4개 부탄, 5개 펜탄, 헥산 이런 식으로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이 알칸이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는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판하고 부탄 중에 끓는 점이 더 높은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부탄이 더 높아져. 끓는 점. 왜 그러냐면은 유기화학 분자 간의 인력은 분산력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분산력은 보통 분자가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탄이 프로판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더 높아. 일반적으로 탄소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탄소의 숫자예요. 그래서 끓는 점 보면은 탄소 숫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분별 종류. 분별 종류 탑이 있어요.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각 레이어에서 각 층에서 분별 중류되어 나오는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별 중류되어 나오는 그 석유화학 제품이 나와. 여기 맨 위에서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나올까, 끓는 점이 낮은 게 나올까? 맨 위쪽에서는 낮은 게 나오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죠? 카본의 숫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는 카본의 숫자가 끓는 점이 낮으니까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카본 숫자가 작은 분자들, 여기는 카본 숫자가 큰 분자들이 종류돼서 나와요. 분별 종류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카본 예를 들면은 스트레치인형이고요. 얘는 프로판. 그냥 스트레치인형이야. 근데 얘네들이 고리를 이룰 수도 있어요. 얘가 요 C하고 요 C가 서로 달라붙어. 이게 고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로프로판이라고 불러요. 4개의 카본이 고리를 이룰 수도 있겠죠.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사이클로부탄. 6개도 고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6개도. 얘는 뭐 달리 핵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혼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sp3 혼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sp3를 사용해야 되겠죠. 얘도 다 sp3 혼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sp3가 아이디어할 때는 어떤 구조를 이룰 거냐면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이루어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은 109.5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몇 도가 될까요? 60도밖에 안 돼. 원래 109.5도가 돼야 되는데 60도밖에 되지가 않아. 굉장히 그래서 얘는 스트레인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걸 앵글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09.5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도로 그냥 억지로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한 화합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9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앵글 스트레인이 많이 걸려서 사이클로부탄도 안정된 화합물이 아니에요. 근데 한 6개 정도 붙게 되잖아요. 6개 정도 고리를 이루게 되는 각도가 109.5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산은 비교적 안정된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사이클로헥산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아이소머가 있어요. 보트형하고 체어형 사이클로헥산이 있어. 여기 4개 탄소 있죠, 4개. 요 4개 탄소가 사각형을. 그럼 이제 2개의 탄소가 남죠. 여기 2개의 탄소가 남는데 2개의 탄소가 보트형인 경우에는 둘 다 위쪽에 존재해. 요 4개 탄소가 이루는 평면 위쪽에 탄소가 들어있는 사이클로헥산을 보트형 사이클로헥산이라고 부르고요. 체어형은 4개가 사각형을 이루는 하나는 위쪽에 있어. 다른 하나는 요 평면 아래쪽에 붙어있는 사이클로헥산을 체어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그냥 쉽게 보트에서 체어로 가지 않고 일종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해. 왔다 갔다 해. 보트형 사이클로헥산을 체어형 사이클로헥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브랜치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4개짜리인 스트레이트 체인형 부탄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탄소가 3개짜리인데 이런 화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개짜리인데. 자, 얘하고 얘는 화학식 같아요. 화학식은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이소모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학은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자가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부를지가 이제 문제인데 얘하고 얘도 이름이 달라야 되겠지. 얘는 그냥 노멀 부탄이에요. 근데 얘는 부탄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프로판이라고 불러. 왜 프로판이라고 부르냐면은 요 CH3가 H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탄소 3개짜리 프로판인데 H 대신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CH3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CH3를 뭐라고 부르냐? 메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은 2메틸 프로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프로판인데 2번 탄소에 두 번째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고 해서 2메틸 프로판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명명법의 얘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름은 어떻게 부르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화물의 이름을 한번 아이고. 이런 알칸이죠. 알칸인데 고리를 브랜치를 이루고 있죠. 그죠?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브랜치드 알칸의 이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첫 번째 스텝은 가장 긴 골격이 되는 체인을 잡는 거예요. 가장 긴 골격이 되는 체인이 이게 아니야. 뭐가 골격이냐면 이게 골격이야. 가장 긴 체인이죠. 그죠? 가장 긴 체인이 골격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골격이야. 그럼 몇 개 탄소로 이루어진 알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이루어진 알칸이라고. 그러니까 6개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헥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단순한 헥산이 아니죠. 뭐가 붙어 있죠? CH3 그룹이 이게 H였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H였었다라고 그러면 그냥 헥산으로 끝나버렸어. 근데 헥산이 아니고 뭐가 붙어 있죠. 메틸 그룹이라고 그러죠. 메틸 그룹. 메틸 그룹이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어. 근데 그 메틸 그룹이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 어느 위치에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탄소의 넘버링을 해야 돼요. 몇 번 탄소인지. 근데 넘버링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쪽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 그러니까 이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나는 3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넘버링 이쪽으로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이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가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이게 3번 탄소가 되는데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4번 탄소가 돼요. 그때 어떤 넘버링을 선호하냐면은 작은 번호가 나오는 넘버링을 선호해. 따라서 이쪽 넘버링은 더 선호해. 이게 아니에요. 이쪽 넘버링보다는 이쪽 넘버링을 선호해. 그래서 얘는 몇 번 탄소가 되냐면은 3번 탄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3번 탄소에 2개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3 다이메틸 헥산이라고. 기본 골격은 헥산인데 3번에 2개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그래서 3 다이메틸 헥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는 요거야. 자, 요 화물에 H는 생략을 했어요. 요 화물에 이름을 정하라 그럼 첫 번째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롱 체인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긴 롱 체인이 아니죠. 요게 가장 긴 롱 체인이 될까요? 그럼 탄소가 몇 개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짜리 탄소로 이루어져. 8개 탄소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 테이블 7에 1이 보면은 옥탄이라고 봅니다. 탄소가 8개짜리인 알칸이다. 근데 단순한 옥탄이 아니죠. 뭐가 붙어있죠? 여기 CH3 그룹이 붙어있고 여기 CH3 그룹이 메틸 그룹이 붙어있어요. 메틸 그룹이. 그럼 메틸 그룹이 몇 번 탄소에 붙어있는지 어느 위치에 붙어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3번이 먼저 나오죠. 그죠? 이쪽으로 넘버링 하게 되면 2번 탄소가 먼저 나오잖아요. 어떤 넘버링을 선호하냐면은 이쪽 넘버링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6번. 따라서 2번 탄소의 메틸 그룹, 6번 탄소의 메틸 그룹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2, 6, 다이메틸 옥탄. 옥탄인데 2번과 6번에 메틸 그룹이 2개 붙어있는 옥탄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리형 알칸도 배웠잖아요. 고리형 알칸 이름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자, 요런 알칸의 고리형 알칸의 이름이 뭐냐? 6개짜리 고리잖아요. 이름이 뭘까요? 사이클로. 그렇지. 근데 여기도 H고 여기도 H였으면 그냥 사이클 헥산으로 끝나. 근데 단순한 사이클 헥산은 여기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에틸이라고 불러요.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에틸 그룹이 붙어 있어요. 그걸 다시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넘버링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버링을 해. 그럼 이게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면 이게 1번, 2번, 3번이 돼. 그럼 어떤 넘버링을 선호하느냐? 얘는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메틸이라고 불렀잖아요. 메틸의 알파벳이 얘는 M으로 시작을 하죠. 얘는 뭐로 시작하죠? 2로 시작하잖아요. 2로 시작하는 것이 작은 넘버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얘가 우선이야, 얘가. 그래서 요 넘버링을 더 선호한다. 이 넘버링이 아니고 에틸이 작은 번호가 나오도록. 이렇게 넘버링이. 그래서 1번에 에틸이 붙어 있고 3번에 메틸이 붙어 있다. 그래서 1 에틸, 3 메틸, 사이클 헥사몬 요놈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리. 자, 얘는 고리가 5개잖아요. 따라서 사이클로펜탄이겠죠. 근데 단순한 사이클로펜탄이 아니죠. 이게 붙어있죠. 그 메틸.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프로필 이렇게 될까요? 넘버링을 할 때 어떤 게 순서가 돼야 되죠? 이건 메틸이니까 LMM. 얘가 먼저 나오지. 얘가 M이고 얘가 P로가 되게 돼. 얘가 작은 숫자가 되니까 이게 1번.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1 메틸, 3 프로필,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살짝 바꿀 거예요. 뭘 바꿀 거냐면은 얘 대신에 요거로 바꾸려고 그래. 자, 얘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소프로필.
아까는 어땠었죠? 아까는 이런 거였어요. 이거였었잖아요. 얘도 3개고 얘도 3개. 그래서 프로필이야. 근데 얘는 그냥 맨 끝에 있는 카본이라 연결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가운데 있는 카본이라 연결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 얘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프로필, 지금은 아이소프로필. I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럼 번호가 넘버링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뀌어야 되지 이거는. I가 먼저 나오잖아. 이게 3번이 아니야.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될까요? 원 드리메칠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지금까지가 알칸에 관한 얘기예요. 알칸. 그 다음에 이중결합 있는 거를 이중결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칸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게 남은 p 오비탈이 여기 하나가 남죠. 여기도 p 오비탈이 하나. 칠판의 수직으로 칠판에 2개의 p 오비탈이 오버랩을 해서 어떤 결합을 만드냐면은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돼.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어떻게 돼야 되죠? 패러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p 오비탈이 오버랩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얘는 돌아가지가 않아. 얘는 회전하지를 못해. 아까 알카는 회전할 수가 본드가 회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회전하지를 못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CL이 2개 붙어 있는 알켄이 있거든요. 근데 CL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2개가 같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 얘하고 얘는 다른 화합물이야. 이게 만약에 쉽게 돌아가면은요, 얘하고 같은 화합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쉽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른 화합물이야. 아이소모르. 이름도 있어요. 얘는 어떤 형태라고 부르냐면은 시스 형태라고 불러. 같은 쪽에 있을 때.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트랜스형이라고 불러. 시스형하고 트랜스형 중에 어떤 게 끓는 점이 더 높을까요? 얘가 더 높겠죠? 얘는 왜 그러죠? 얘는 무극성 분자죠? 여기 다이포 모먼트하고 이쪽 다이포 모먼트가 상쇄가 돼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인력의 분산력밖에 없어. 근데 얘는 다이포 모먼트가 남아있지. 양쪽에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분자 구조에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도 달라진다. 자, 얘도 이제 명명법 한번 볼게요. 얘도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데 살짝 달라. 위하고 아래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뭐만 다르죠? 이중결합의 위치가 하나 왼쪽으로 오는 것 빼고는 똑같아요. 자,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롱체인이겠죠. 이게 얘나 탄소가 6개짜리인 이중결합체잖아요.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핵신이라고 불러요. ENE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이중결합이 있다 해서 ANE가 아니고 EN이라고 해야 돼. 이제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단순한 핵심이 아니죠. 메틸 그룹이 붙어 있죠. 메틸 그룹이. 메틸 그룹부터 어느 위치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이중결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름이 완성이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넘버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넘버링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 3번과 4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넘버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2번 탄소의 메틸 그룹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넘버링을 아까랑 마찬가지로 작은 숫자가 먼저 나오도록 넘버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넘버링이 선호가 돼. 이게 아니라 이쪽 넘버링 그러니까 2번 탄소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 3번과 4번에 이중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2메틸 그 다음에 3번과 4번 다시 말하면 3번에 이중결합이 붙어있기 때문에 3헥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번 3번에 이중결합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도 얘가 2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어. 이렇게 해도 2번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해도 2번이 먼저 나와요. 이 중에 어떻게 더 선호되느냐? 이중결합의 위치가 먼저 선호가 돼. 얘보다는. 그래서 넘버링을 이런 식으로 넘버링하고 2번 그래서 2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고 5번 위치에 메틸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2헥신 이렇게 된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까지 했어요. 한 김에 삼중결합까지 한번 해보자. 삼중결합. 얘나 삼중결합이 있죠, 그죠? 그리고 탄소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본적인 이름은 뷰틴입니다. YN이가 들어가. 이제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제는? 삼중결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삼중결합의 위치를. 얘는 1번, 2번.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삼중결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원뷰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2번과 3번에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2뷰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혼소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 혼소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유기화학에서는 몇몇법도 중요하고 아이소모 숫자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탄소가 4개짜리인 알칸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나요? 2가지가 얘도 있고 얘하고 얘는 분자식이 같아요. 하지만 다른 분자죠. 2개의 아이소모가 있어요. 자, 탄소가 5개짜리는 몇 개 아이소모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탄소가 5개짜리다 그러면 3개? 어떻게 3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있나요? 십자가 그렇지. 이 3개는 아이소모예요. 분자식도 똑같아요. 자,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아이소모가 3개고 그 다음에 이름도 할 줄 알아요. 이름.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그냥 펜탄을 주면 되겠죠. 얘는 부탄인데 뭐가 붙어있죠? 메틸 그룹 2메틸 부탄을 주면 되겠죠. 얘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롱체인이죠. 프로판인데 메틸 그룹이 2개가 붙어있죠. 2, 다이메틸, 프로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5개짜리 알칸이 있다. 아이소모를 다 그려보고 그 각각의 아이소모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수업 시간에 5개를 했기 때문에 탄소가 6개짜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연습을. 몇 개 아이소모가 나오냐면은 5개가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5개. 연습을 한번 해요. 6개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5개를 그려보고 각각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보도록 하세요. 연습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는 컨주게이션. 자, 유기화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컨주게이션.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문제처럼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다가 컨주게이티드 되겠다.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 교대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우리가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왜 그럼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에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분자를 딱 보는 순간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는 이 알켄하고 이 알켄이 그냥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보통 CC 싱글 본드가 얼마냐면은 결합 길이가 154 피코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알칸에서 나오는 CC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가 154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얘는 좀 작다. 146 피코미터. 좀 짧아졌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좀 단순한 단일 결합이라고 보기에는 결합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에서만 나타나.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에서 왜 이 결합이 단순한 단일 결합으로 보기에는 결합이 강해졌느냐? 이제 그것이 질문이에요.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얘가 자 여기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는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설명해주게 되겠죠. 여기도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도 sp2예요. 여기 모든 카본에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 시그마가 전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이 되고 나오면 남는 게 있죠. p 오비탈이 하나가 나와요. p 오비탈 3개 중에 2개만 썼기 때문에 그 p 오비탈이 칠판의 수직으로 p 오비탈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4개의 p 오비탈이 4개가 남아. 그거 가지고서는 MO를 하겠다는 거야. MO를 하게 되면은 몇 개의 MO가 만들어지죠? 4개의 MO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모양일까요? 뿔뿔뿔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뿔 이렇게 4개의 MO가 나오는데 전자를 어디까지 올 수가 있냐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어토믹 레벨이야. 그러니까 이거 2개는 무슨 오비탈이냐면은 본딩 오비탈이 있어. 다시 말하면은 여기 결합, 여기 결합은 MO에서 설명되는 2개의 결합이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그 VB에서 그리는 요 결합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죠? 카본과 카본 사이에 파이 결합이 있고 이 파이 결합도 카본과 카본 사이에만 파이 결합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MO 이론에 나오는 그 2개의 본드는 MO라는 거야. M.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에만 돌아다니는 결합하고 얘처럼 분자 전체에 돌아다니는 결합하고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 얘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8m L제곱에 N제곱 H제곱이라서 L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L이 커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VB 이론에서처럼 전자가 여기에만 돌아다닐 때랑 MO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자가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랑 어떤 게 L이 더 큰 거죠? 분자 오비탈에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작은 L이 큰 거야. 이게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는 것이니까 더 강한 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MO에서 이론에서 말하는 이 파이 결합은 단순히 여기 카본과 카본 사이, 여기 카본과 카본 사이 있는 게 아니고 분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결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L이 커진다라는 얘기. L이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는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이 이 C와 C 사이 로컬라이즈 된 것이 아니라 국소화된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거야. MO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 더 강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가 여기 사이가 단순히 단위 결합보다는 좀 더 큰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은 단순한 그 VB 이론이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결합을 보여준다라는. 자, 컨주게이티드 시스템 중에 지금은 그냥 체인형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잖아요. 고리를 이루는 컨주게이티드 시스템도 있어요. 그게 벤젠이에요. 벤젠은 카본이 6개가 고리를 단일 건듯이 단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이거 벤젠이에요. 여기 다 H가 들어가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고리를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벤젠은 루이스하고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벤젠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 카본은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고 나오면은 p 오비탈 하나씩 남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p 오비탈이 MO를 하게 될 거예요. 그 6개 M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6개 에너지 준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아니야. 고리를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둘, 하나 이렇게 돼요. 디제네트된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잠깐 이 예는 배운 적이 있는데요. 선형 3원자 분자에서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됐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삼각형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디제네트되어 있는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고리를 이루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는 얘도 이게 6개가 쭉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리를 이루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는 여기 파이 결합, 여기 파이 결합, 여기 파이 결합은 여기 카본 2개에만 존재하는 그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결합이라. 단순한 이중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2개 카본에만 국소화되어 있는 결합이 아니고 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오비탈.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결합이다. 자, 여러분들 책에 이 MO가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기 오비탈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노드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뿔 이렇게 넣어. 여기부터 그러면 여기 노드가 몇 개가 나와야 되나?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오비탈이냐면 뿔
그래서 얘가 노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노드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면 이런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여기 네 개의 어텀의 오비탈이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오비탈.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같대. 따라서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은 분론이라는 것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분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노드가 하나, 여기도 노드가 하나. 따라서 얘는 에너지가 같다면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맨 위쪽에 있는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맨 위쪽에 있는 오비탈은 노드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뿔마 가서 노드가 세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오비탈 딱 주고 나서 요 오비탈 준이가 여기인지는 판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뭐 갖고 알면 되는 거죠? 노달 플레인의 숫자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노달 플레인의 숫자를 세 가지고서 그것이 어느 오비탈에 해당하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칸, 알켄, 알킨, 아로마틱 배웠잖아요. 근데 상당히 다른 종류의 탄소 화합물이 존재해요. 플로린, 카본, 60라는 화합물이 존재해요. 이건 어떤 화합물이에요? 공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해서 잘 알잖아요. 공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카본이 있어요. 탄소 60개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이에요. 얘는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고 나면은 p 오비탈 하나씩 남죠. 칠판에 수직으로 p 오비탈 하나 꽂혀 있겠죠. 여기도 p 오비탈이 남겠죠. p 오비탈 몇 개가 꽂혀 있어요, 공에? 60개가 꽂혀 있겠죠. 그 60개 가지고서 MO를 해. M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0개의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30개의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이 본딩 오비탈을 모두 다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전자를 채워넣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화합물이에요. 카본 60. 카본 60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그 우리가 질량 분석기 있잖아요. 질량 분석기로 처음 측정이 됐어요. 질량 분석기 측정해 보면은 720되는 위치에서 굉장히 작은 픽이긴 한데 시스테매틱하게 계속 나와 픽이. 그래서 사람들이 분자량이 720인 어떤 화합물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화합물이 발견되면 화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배울 분광법이에요. 그래서 NMR을 찍어본다든지 라만이라든지 하는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찍어볼 텐데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 양이 워낙 작아가지고서 스펙트럼을 찍을 만큼 양이 발견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추측만 했어. 그때 스몰리라는 사람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이게 공 모양의 화합물일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후에 요게 이제 양을 많이 얻어가지고서 NMR 같은 걸 찍어봤더니 정말로 공 모양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분광법이 NMR이었어요. NMR은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배울 텐데 잠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 NMR은 쉽게 말하면 서로 다 분자 내에 존재하는 카본이 몇 종류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단순한 부탄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카본이 존재해요. 얘하고 얘는 같은 카본이죠.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카본이죠. 그 다음 얘하고 얘도 같은 카본이죠. 근데 얘하고 얘는 구분이 되죠. 이 화합물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카본이 존재해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쟤는 카본 픽이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종류의 카본이 존재하냐면 얘는 세 가지 종류의 카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픽을 찍어보면 세 개가 나와. 얘는 어떨까요?
얘는 픽이 몇 개가 나올까? 얘나만 찍으면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얘하고 얘. 3가지 다른 종류의 카본이 있는데 픽을 찍어보면 3개가 나올 거야. 그 카본 60의 NMR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픽이 몇 개가 나올까요? 카본이 60개가 있는데 1개 나오네. 1개. 실제로 하나만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무려 카본이 60개가 있는 분자인데 픽이 하나만 딱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60개의 카본이 다 동등한 픽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하는 것은 공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NMR 찍을 때 픽이 하나 딱 나온 것으로 봐서 아 이건 정말로 스몰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 모양이구나라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카본 60가 나온 게 아마 1992년, 뭐 90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나노 사이언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카본 60가 나오면서 그래서 나노 사이언스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된다.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아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카본 나노 튜브라든지 그래피딘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게 한 2페이지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은 사실은 이것들이 주로 핫토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대학원 가면 훨씬 중요한 분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기화학의 첫 번째 파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한 가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